실제로 짜보셨어요? 세 번째 알고리즘까지 다 짜보신 분? 책이 없는? 안 짜보셨죠? 저는 이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왜 그 세 번째 코드를 못 짜시는지, 그리고 코드 골프가 왜 어려운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고차 함수 중에 리듀스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배열에 보면 다들 아시죠? 리듀스라는 함수를 보면 어떤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을 하나의 값으로 점점 쪼여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배열 같은 리스트였는데 걔를 하나의 값으로 쪼였잖아요. 즉 차원을 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이렇게 여러 개의 원소가 있는 차원에서 하나의 값의 차원을 줄여버린 거잖아요.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여러 개의 차원에서 보다 단순한 차원을 줄이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모든 제기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제기함수, 팩토리얼 제기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팩토리얼 제기함수는 결국에는 n을 줄여가면서 10을 넘기면 19, 87, 65, 43, 22를 곱해가면서 하나의 어큐뮬레이터로 변수값 하나로 쪼여질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리듀스랑 하는 짓이 똑같네요. 그쵸? 우리가 제기함수를 돌리는 이유는 제기를 통해서 원래는 더 복잡한 시퀀스 구조를 하나 쪼이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실제로 자료 구조로도 그래? 그래요. 왜죠? 함수를 하나 호출할 때마다 함수의 스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기 호출했다는 얘기는 함수 스택이 쌓여 있는데 쌓여있는 스택이 뭐죠? 배열이에요. 함수가 제기적으로 호출됐다는 건 뭐냐면 제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함수의 콜 스택에 대한 것들이 배열처럼 쌓여 있는 거죠. 얘가 제기가 해소되면서 하나의 값으로 쪼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이게 제일 쉬운 얘기인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 그래서 리듀스가 배열을 하나의 값으로 쪼이는 과정이라면 리듀스를 잠깐 잊어버리고 같은 개념으로 모든 제기함수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하나의 값으로 쪼여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썸이라는 제기함수를 만든다면 인자로 시작하는 스타트 값과 어큐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 인자 두 개를 설정해주고 계속 리턴 n-1 때리면서 어큐뮬레이터에 더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 제기함수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제기함수는 10을 넘기면 계속 제기를 돌기 때문에 콜스택이 9개가 생기고 10번째부터 제거되면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9개 생겼을 때 모양을 보란 말이야. 함수의 스택이 10개가 쌓여있는 배열이잖아. 이 배열을 하나씩 돌아오면서 쪼여가서 결국엔 값 하나로 떨어지는 거죠. 리듀스하고 하는 짓이 똑같네. 그렇죠? 제기를 쌓아가는 과정은 배열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었지만 해소되는 과정을 보면 얘를 쫙 줄여서 만들어가는 모양이 정확하게 함수의 리듀스하고 똑같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기함수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대부분 아시죠? 거기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더 과격하게 확장해서 모든 제기는 리듀스인 거야?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모든 제기는 리듀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 돼요. 이게 바로 수학적으로 성립합니다. 우리는 제기적인 반복을 이터레이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리커시브 루프라고 부릅니다. 이걸 명사로 줄이면 리커전이라고 불러요. 모든 리커전은 차원을 줄여서 스칼라로 수렴하거나 3차원, 2차원 줄이거나 어쨌든 값으로 수렴시키는 행위네요. 뭔가의 시퀀스를 값으로 수렴시키는 행위를 통합해서 우리는 리커전이라고 불러요. 추상화 과정이 어렵죠. 예, 추상화라는 개념들이 어려워서 개념을 확장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천천히 따라가 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에서는 리커전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럼 리커전이라는 건 뭐죠? 점점 축소해 가는 건 다 리커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축소해 가는 과정. 뭐가 있지? 현재 보고 있는 웹페이지가 굉장히 복잡한데 서버랑 통신할 때
어떻게 통신한다? 제이슨으로 받았어. 왜? 어떻게? 이 복잡한 걸 축소해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성공한 거지. 리커전이네. 이렇게 생각해본 적 없겠지. 현실 세계에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 잘 모델링을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네. 현실만큼 복잡하진 않잖아. 줄였잖아. 리커전이네. 추상화랑 리커전이 비슷한. 정확하게 같은 개념. 추상화는 리커전의 일부인 거죠. 왜? 축소했으니까. 이 개념을 더 확장해볼까요? 미친, 더 확장이 된다고? 모든 모델링, 모든 디자인, 모든 아키텍트 싹 다 리커전이네. 우리가 추상화 시스템을 만든다거니 역할 모델로 객체를 구성한다더니 설계를 한다더니 디자인은 전부 다 리커전인 거네. 현실은 더 복잡한 그지 같은 쓰레기인데 이거를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압축된 모형을 만드는 것, 즉 모델링, 디자인은 전부 다 리커전인 거네. 그쵸? 더 확장할까? 이게 더 확장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국말만큼 복잡한가요? 아니죠. 제가 전에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랭귀지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랭귀지가 있습니다. 내추럴 랭귀지하고 아티피셜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자연 발생적 언어하고 사람이 만든 인공어가 있어요. 크게 보면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다 인공어 소속이란 말이에요. 인공어는 꼭 프로그래밍 랭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있죠? 모르스 부라든지 점자라든지 이거 다 아티피셜 랭귀지거든요. 아티피셜 랭귀지 중에 일부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절대로 내추럴 랭귀지보다는 덜 복잡해. 왜일까? 리커전 했으니까. 따라서 프로그래머의 대부분의 임무는 뭐다? 훨씬 복잡한 현실 세계를 리커전화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번역하는 데 있는 거야. 따라서 이게 내추럴 랭귀지를 번역하는 과정과는 굉장히 다르다. 리커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화 쇼크. 이 표정들을 보라. 자, 리커전은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모든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웠어. 함수화를 배웠어. 객체 지향을 배웠어. 설계를 배웠어. 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배웠어. 난 테이블을 짤 줄 알아. 난 제이슨 구조를 만들 수 있어. 나는 REST API로부터 뷰를 구성할 수 있어. 전부 다 리커전인 거네. 즉 여러분들의 두뇌는 여지껏 컴퓨터를 배웠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리커전 과정을 머리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더러운 현실, 복잡한 현실을 보다 깨끗한 모델링으로 축소하는 데 머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코드골프라는 책이 어려운 이유예요. 왜 어렵죠? 왜 어려운 것 같아? 여기까지 설명해서 잘 모르시겠죠? 왜 백엔드 개발자들은 프론트엔드를 그렇게까지 싫어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새끼들은 이상하다. 이 새끼들은 뭔가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프론트엔드를 되게 하대하나 봐. CSS 그것이 학원 나온 애들 다 하는 건데 백엔드 개발자 10년차 이게 어려워서 못했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진짜 무슨 꼰대 같은 새끼들이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지. 백엔드 개발자 애들은 왜 프론트엔드를 못할까? 그 반대. 왜 프론트엔드 애들은 백엔드로 보내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안 한다고 하진 않지. 하지만 걔네들을 백엔드를 시키면 엉망진창이 나와. 왜일까? 그쵸? 여지껏 이게 다 인종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인성의 문제거나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지껏 제가 설명한 게 리커전 과정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코드 골프는 뭐 하는 책일까요? 우리가 전 시간, 이번 시간에 했던 건 다 뭘까요? 리커전의 반대인 코리커전 과정인 거예요. 그럼 리커전이 축소니까 코리커전은 확장이겠네요? 응? 리커전이 차원을 축소하거나 개념을 압축하거나 혹은 줌인을 한다면 거꾸로 코리커전이랑은 그 반대니까 차원을 확장하거나 데이터를 확장하거나 개념을 더욱더 확장해가는 거겠네. 리커전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코리커전도 있을 수 있잖아. 코리커전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쵸? 줌인이 있으면 줌아웃도 있겠지. 코리커전의 관점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생각해 볼까요? 소수 100이라는 두 개의 목표와 스칼라 값을 가지고 제가 뭘 만들었죠? 배열을 만들었네. 확장했잖아. 차원을. 100이라는 숫자를 하나 줬는데 저는 이만한 배열을 만들어 왔잖아. 이게 바로 코리커전이다. 즉 보다 적은 정보로부터 확장해서 더 큰 정보로 확대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코리커전인 거야. 리커전의 반대인 거지.
아, 이제 프론트엔드를 왜 백엔드 애들이 못하는지 알겠어. 왜? 백엔드 애들은 주구장창 뭐만 했다? 리커전만 연습한 거야, 리커전만. 계속 모델링하고 계속 데이터를 압축하고 중복을 계속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키텍처를 짤까? 이것만 계속 연구하니까 계속 리커전으로 머리가 도는 거지. 프론트엔드는 뭐 하죠? 제이슨을 받아들면 화려한 뷰로 바뀌어야 돼. 기초 정보가 오면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어야 돼. 여기에 문자열이 오면 어떻게든 이미지를 조립해서 여기 화려한 그래픽이 나와. 전부 다 코리커전인 거잖아. 머리가 다르게 돈다는 거지. 프론트엔드 애들은 계속 코리커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리커전이 잘 안 돼. 거꾸로 백엔드 애들은 맨날 리커전만 하고 있으니까 코리커전이 잘 안 돼. 머리가 안 도는 거야. 현실 세계에선 두 개의 다를 원합니다. 어떻게? 서버에서 제이슨을 줄 때는 깨끗하고 투명한 데이터 형태로 와야 되고 프론트엔드에서 이걸로 되도록이면 유저한테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줘야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리커전에 훈련된 머리는 코리커전이 어렵고 코리커전에 훈련된 머리는 리커전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고 웃기지 마. 저 때는 다 했어. 현재 지금도 저 다 해. 여러분들이 그전까지는 이걸 언어화되어 있는 개념으로 인식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이제 이 리커전과 코리커전을 인식했기 때문에 둘 다 훈련할 수 있어. 아, 내가 백엔드나 데이터적인 모델링, 설계, 프론트엔드에서도 아키텍처를 짤 때 이럴 때는 리커전적인 두뇌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걸 다시 전개해서 기초 정보로부터 뭔가 확장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전개할 때는 코리커적인 머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코드 골프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유는 뭐다? 이 책이 코리커전만 훈련시킨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쵸? 이 책 전체가 코리커전하고 이거 다음 장 뭐 하죠? 이미지 확대하는 거죠. 이미지가 요만해. 어떻게 확장했어? 코리커전인 거지. 어떻게 확장했는데 이거 어떻게 채웠어? 코리커전인 거야. 코리커전 다음에 뭐 하죠? 크리에이션을 해. 프랙탈 나오거든. 그 다음에 프랙탈은 공식밖에 안 주는데 이만큼을 채워. 이게 다 코리커전이. 이 책 전체가 다 코리커전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야. 코리커전이. 한 번도 코리커전을 학문적으로 연습한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훈련도 안 해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넥슨의 RPG 만드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게임에 나오는 지도에 나무하고 풀하고 심어져 있는데 그게 정말 데이터 하나하나로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미친. 그렇게 만든 게 어딨어. 그렇게 안 만들어. 그럼 어떻게 만든 거지? 기초 지형 데이터를 두고 식수를 하라고 시킨단 말이지. 나무하고 풀을 심으라고 시켜. 그러면 어떻게 주죠? 조건이? 정글. 끝이야. 여러분들은 대충 지형 주고 정글 하면 어떻게? 코리커전을 통해서 여기 숲을 채워야 된다. 풀하고 다. 어? 여기가 물이야. 물고기들이 다녀. 물고기 하나하나 데이터를 다 줬을 것 같아요? 미친. 그렇게 준 게 어딨어. 어떻게 준다? 물고기 적당히 이렇게 주면 끝나는 거야. 물고기 띄워놓는 거지. 코리커전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 흰 캔버스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다 뭘 채워야 돼. 어떻게 채우죠? 대표적으로? 펄린 노이즈나 플루이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연기를 채우거나 이렇게 채운단 말이야. 일명 노이즈들을 채운단 말이죠. 어떻게 채워? 다 코리커전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거나 제한된 정보로부터 확장된 정보를 채우거나 만들어내는 거를 하는 거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다? 불변값을 이용한 수학적 공식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바로 소스로 배열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 거야. 나는 그저 맥스 값만 줬을 뿐인데 그 안에 배열을 어떻게 채우지? 수학적으로 채우는 게 가장 쉬워. 항상 불변이기 때문에. 네가 짜도 내가 짜도 항상 여기 똑같은 소수가 채워진다. 이게 아니면 잘못 채운 거야. 정답이 있는 거죠. 쉬워. 그래서 2장에서 이거부터 연습한 거야. 코리커전에서 제일 쉬운 것부터 연습한 거야. 3장으로 넘어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메이즈라는 문제를 준 거죠. 이제 보다 여러분들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이 더러운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코리커전 연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묻건데 왜 여기 나오는 메이즈 방법론들은 다 2칸씩 가는 거야. 어째서? 쓰러트리기도 한 칸씩 넘어서, 즉 2개의 칸수마다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쓰러트리고, 왜 구멍 파기도 2칸씩 지우는데? 왜 2칸이야? 얘네들은 뭘로부터 코리커전의 2라는 숫자를 도출한 건데?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알고리즘 짰으면 왜 2칸씩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지나갈 수 있는 를 2로 설명해봐. 한 명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로 바꿀 때 이미 이 미로 모델에는 벽의 두께가 1이고 두께가 넘어가는 곳은 통로라고 정의한 거나 마찬가지.
즉 이 메이지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메이지의 두께가 1인 건 우연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칸씩 가는 거야. 두 칸씩 감으로써 한 칸 다음에 반드시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여기 만들어지는 모든 메이지는 두께가 2인 벽이 하나도 없어. 우연이 아닌 거죠. 코리커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값으로 뭘 준 거다? 두께가 1인 벽을 사용하겠어를 준 거야. 그 외에는 W와 H를 주고서 코리커전 시킨 거지. 따라서 어떻게 여기를 채울까에 대해서 방법론이 3가지 정도 제시가 됐죠. 조건은 똑같아. 두께가 1인 벽을 채울 거야. 그 다음부터는 사고의 발상의 전환들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나는 생성할 거야. 나는 없애갈 거야. 소거법도 사용할 수 있고 증문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증가시킬 때도 심지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로직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두 칸이라는 규칙만 지킨다면 비어있는 캔버스에다가 떵 찍고 찍고 해서 결국엔 두 칸씩의 이 벽이 안 생기는 알고리즘만 찾아내는데 성공한다면 코리커전 다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미로 만들기 알고리즘 무한히 만들 수 있다. 사실은 두 칸이라는 조건만 불변인 거지. 그렇죠? 즉 호수였냐 짝수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이퀄 2를 때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던 거지. 아까 그 포문에서. 그렇죠? 따라서 코리커전을 하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멍한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대부분 몰라요. 근데 왜 코리커전이 중요할까요? 왜 저는 이번 코드 스피치에서 코리커전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현실 세계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 엔드 유저와 접하게 되고 백엔드 개발자는 절대로 엔드 유저하고 안 만나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만나.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다 고객하고 만나야 돼요. 그게 물리적인 형태의 뷰가 있는 서비스가 됐든 기상 안내 시스템이 됐든 온도 보고가 됐든 미세먼지 보고계가 됐든 전부 다 어쨌든 고객하고 접점하는 서비스들은 죄다 코리커전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려면 코리커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코리커전 능력인데 나 제이슨 보고 뷰 잘 만들고 HTML 잘 찍는데 정말 엑셀 정도 찍을 수 있나? 내가 엑셀용 XML 던져주면 엑셀로 나오나? 그 정도 코리커전 능력이 있나? 왜 없을까? 코리커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꾸준히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어지지 않는 거야. 얕기만 간단 말이야. 넓게만. 깊어지려면 이건 이 데이터의 확장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또 이 데이터의 힌트로 이렇게 확장할 거야. 라는 개념을 갖고 훈련을 하면 깊어져서 압축된 데이터로부터 코리커전이 가능해져요. 근데 대부분의 커리큘럼들이 반대만 가르친단 말이야. 더러운 현실을 모델링해서 리커전 하는 것만 자꾸 가르친단 말이지. 이건 이미 수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고 제 수업에서도 많이 가르쳤어. 코리커전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의가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여러분들 코리커전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게임 프로그래밍 학원 가서 실전만 듣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도 게임 도메인 내의 일부만 가르치는 거지. 실은. 하지만 코리커전은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이고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가장 쉬운 코리커전인 수학적 모델로부터 코리커전 한 거.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코리커전은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1부터 10이라는 숫자를 주고 뭘 주면 된다? 함수 주면 돼. 2x 플러스 5. 그럼 여러분들은 y의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증분시키면서. 그렇죠? 이렇게 수학적 모델들은 굉장히 쉬운 코리커전들을 유도합니다. 이것도 다 쉬운데 미로 찾기 같이 도메인 지식으로부터 목표가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코리커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 장에 나올 이미지 확대도 생각해 볼까요? 나한테는 정해져 있는 조그만 픽셀 정보밖에 없어. 어떻게 이미지 확대했을까? 어떻게 채웠을까? 어떻게든 채워야지. 그럼 그때 어떻게든 채우는 게 뭐예요? 최대한 예쁘게 채울 거야. 예쁘게가 뭔데? 자그만 이미지가 부드럽게 확대됐을 때 모양이 최대한 근접하도록 나는 확대하고 싶어. 이게 코리커전일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적 모델을 쓰면 어떤 한계가 있죠? 어쨌든 부드럽게 블러가 되면서 확대되는 거 이상의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여기에 미친 척하고 얘는 사람 얼굴 같으니까 확대하면 어디서 비슷한 사람 얼굴 큰 걸 갖고 와서 끼워 넣어야지 뭐 이런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줄 거 아니야. 실제로 머신러닝이 이미지 확대할 때 이런 짓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왕창 갖고 있다가 어떤 이미지를 확대하면 다른 이미지로부터의 화상들을 조립해가지고 여기다 끼워 넣어버려. 그러니까 없는 화소가 더 들어가지고 더 선명한데 확대가 된단 말이지. 즉 코리커전의 제약은 없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코리커전은 얼마든지 더 가능해지는 거야. 아까 식수 얘기했잖아요. 여기 허허벌 파인데 넥슨 개발자가 아주 딱 만들면 여기 정글이 생겼다가
사바나 지역이 생겼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사바나 이러면 사바나야. 그렇죠? 어떻게 식수했을까? 그거는 수학적 알고리즘도 아닌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걸 훈련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죠? 적당히 예쁘게 잘 배치하면 될 것 같은데 정도밖에 없는 거죠. 적당히 예쁘게 진짜 잘 배치하는 게 뭔데? 궁금하시면 넥슨하고 슬라이드 쉐어나 뭐 이런 데서 찾아보면 식수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왜냐면 커리커전의 가장 일반화된 주제 중에 하나야. 식수는. 게임은 식수 없이 이 성립이 안 되는데 식수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즘인데 식수가 예쁘면 굉장히 이쁜 지형이 태어나요. 당연하게도. 현실 같은.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건 식수의 문제가 아니죠. 나무만 심나? 식수는 나무를 심는 건데 몬스터를 해야 되거든. 몬스터 리제 위치는 어디인 거야? 그거 다 데이터로 정해놨을 것 같아요? 맵 디자이너가? 아니야. 적당히 이쁘게 몬스터들이 태어나는데 적당히 이쁘게 그때는 뭘까요? 유저 수에 따라서, 유저의 위치에 따라서, 유저들의 분포에 따라서, 유저의 레벨에 따라서 이쁘게 배치가 돼야지 유저들이 다 게임에서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도 코리커전인 거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방의 코리커전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는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서 탑차라는 걸 계속 돌려요. 탑차라는 건 뭐냐면 큰 트레일러를 얘기한 건데 미국 LA 같은 데 가면 아마존 탑차가 계속 돌고 있어. 이 미친놈이 계속 돌아. 왜일까요? 코리커전에 성공한 거야. 어떻게? 우리 고객들이 이 시간대에 뭘 주문하는지 데이터로 알고 있으니까 미리 탑차에다 채워버린 거야. 탑차가 돌면서 지역기지에다 계속 두고 가. 그러니까 배송이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주문해가지고 드론 날려 30분 안에 가는 게 아니라 탑차가 그 시간대에 대충 뭐가 돌지 알고 채우고 다니는 거야. 코리커전에 성공한 거지. 이런 모든 개념들이 리커전, 코리커전으로 금방 설명이 되잖아요. 이런 멍한 얼굴을 보라. 어쨌든 이 개념을 배우려고 코리커전 쪽으로 훈련하려고 그래. 코드 골프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장도 그렇고 그 다음 장도 그렇고 대부분 다 코리커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커전, 코리커전이 헷갈리면 이런 것들이 헷갈릴 거예요. 배열에 있는 고차함수의 리듀스, 맵, 필터 이런 것들은 리커전이에요, 코리커전이에요? 어려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제기로 짤 수 있으면 전부 다 리커전이다. 맵이 됐든 리듀스가 됐든 제기로 짤 수 있으면 다 리커전인 거야. 걔네들은. 걔는 다 리커전이야. 맵이라 할지라도. 차원이 안 줄어들었다 다 리커전이야, 걔네들은. 그래서 머릿속에 나 이거 제기로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네는 다 리커전인 거고. 이건 제기로 못 짜겠는데? 이러면 그 동네는 다 코리커전인 거다. 그걸 배우는 과정이죠. 이걸 배우는 과정을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단 소수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나도 코리커전을 해봤구나 를 깨닫기 전에 이 설명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일단 뭔가 차원 확대를 해봤잖아요. 숫자로부터 배열로.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위스, 하이트 라는 조건밖에 안 줬는데 메이즈라는 거대한 걸, 그것도 도메인이잖아. 메이즈는. 이걸 채우는데 성공했어. 그럼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걸 뭔가 주고서 여기에 이쁜 지형을 만들어줘 이래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현실 세계는 훨씬 더 더럽죠. 여기에 적당한 아바타들을 채워줘. 여기에 적당한 손님 프로필들을 일단 채워놔. 여기에 그럴듯한 주문 데이터를 채워놔. 여기에 그럴듯한 리뷰들을 채워놔. 다 코리커전이다. 다 코리커전이야. 여러분 회사 큰 데라고 그렇게 가시면요. 있어요. 코리커전 하는 인간들이. 주로 누군지 아세요? 에이스 프로그래머들이야. 회사에서 에이스가 되기 되게 쉬운 방법은 코리커전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왜? 희귀하니까. 여러분은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 제가 말한 걸 거꾸로 유추해보면 그 회사에 이 일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면서 회사에 있는 에이스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코리커전이 능숙해지면 회사에서 금방 에이스가 돼. 코리커전 전문가 굉장히 희귀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배울 것도 다 코리커전에 대한 거고, 여러분들이 코드 골프가 힘들고 주가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려고 그러는 것들은 그냥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바꿔서 코리커전을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즐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는 자꾸 리커전을 흐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주제 여러분 대부분 프론트엔드 개발자잖아. 대부분 하는 일은 코리커전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머리는 이미 코리커전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으니까 이 개념을 더 확장시키고 더 적은 정보로부터 나는 더 예쁜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요 정도 정보의 힌트만 주면 이 사실을 다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현실 세계는 사람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코리커전의 세계입니다. 이
프로그래머들이 되게 이상한 놈들 취급받는 이유는 다 이 새끼들이 리커전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한 놈들로 사회인들한테 취급을 받는 거야. 그쵸? 사고가 자꾸 이상하잖아. 얘는 인간의 말을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맨날 그러잖아. 뭐 당신 오는 길에 우유 3개랑 계란도 같이 사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사오잖아. 그게 다 머리가 리커전으로 돌아서 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코리커전 전문가란 말이지. 뷰 쪽을 하는 사람들은 다 코리커전 전문가예요. 그쵸? 그러면 개념을 더욱더 확장해서 코리커전 즐겨야 돼. 진정한 코리커전은 정보가 적은데 확장해서 만들어내는 데 있다. 응? 대표적으로 지금 지도처럼. 그쵸? 근데 이게 왜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되냐고?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확장된 개념을 더욱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축소되어 있거나 압축되어 있는 모델링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별로. 우리가 인구 1000만이 전부 다 쇼핑몰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거래 데이터의 트랜잭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사실은 이 거래랑 똑같은 건데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건 이해 못하지? 라고 이 미친 개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문제지.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완전히 코리커전 되어 있는 세계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제가 코리커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눈빛을 주거나 조금의 힌트를 주거나 반응을 주거나 하품하거나 이것만으로 벌써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겠죠. 코리커전 전문가니까. 그렇죠? 리커전 전문가가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들이 내가 지금 노벨상 받을 만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다 하품하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 새끼들은 머릿속에 모델링으로 도니까 이건 데이터라고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이 책은 코리커전에 대한 학문인 거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제가 교재를 시중에 많이 골라봤지만 코리커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들은 거의 없고 문제 해결 기법 책들 몇 군데서 코리커전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주제가 굉장히 친절하고 현실적인 데다 도메인적이야. 그래서 이 책을 고른 거야. 그래서 제가 굳이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 리커전 쪽은 계속 배우게 되고 계속 훈련하게 돼요. 앞으로도 어느 컨퍼런스 가서 어떤 주제를 들어봐도 다 리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아예 꽤 오래된 개발자인데도 리커전, 코리커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짬밥상 스프레드 시키는 건 하고 나의 핵심은 리커전에 있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나의 아이덴티티는 리커전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현실이 들어서 코리커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데이터베이스 하고 뭐 자바 해야 되는데 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앵귤러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딱 그 발상인 거야. 하지만 현실 세계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코리커전에 있다. 진짜로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시면 여러분들 애들이 유치원 들어서 즐길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미로라는 거야. 백엔드 데이터에 있는 제이슨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코리커전을 체계적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진료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바로 코리커전의 연습 과정입니다. 어떻게 한 거죠?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전개해서 코리커전에 성공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저희 지휘사가 발표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 삽질 과정, 이 비율의 과정, 이거 나중에 효율화하면 되는 거죠. 이제 중복 발견해가지고 이 과정을 생생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코리커전의 과정인 거야. 이게 거부감이 들고 나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아 나는 싹 정리되고 예쁜 게 좋아. 이렇게 하시면 다 리커전 과정인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리커전을 잘하신 것도 아니, 설계 잘하건 디자인 잘한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그쪽 얘기를 하는 대로 또 어려워하시잖아. 그쵸? 이 코리커전은 이렇게 트레이닝 한다. 이렇게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책에 나온 예제를 다 쳐보시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일단 쳐보는 거라도. 제일 베스트는 저희 지휘사처럼 거기 나와 있는 코리커전이 될 수 있는 리커전의 정보 일부를 가지고 코리커전 전개하는 거야. 이 실력이 필요해. 세상에서는 이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물론 이걸 잘하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 진정한 리커전이 가능해. 여러분들이 진짜로 엑셀 클라이언트를 만들지 모르는데 엑셀 도큐먼트 XML 형식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정의될 줄 알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대부분의 일어나는 문제를 제가 한마디로 짚어볼까요? 백엔드 개발자 애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리커전 사정을 바탕으로 제이슨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던지기 때문에 실제 코리커전을 전개하려고 그러면 제이슨 가공이 엄청나게 클라이언트에서 많이 해야 돼. 이게 문제의 핵심이겠지. 다 이걸로 뻥 나겠지. 보나 마나 다 이거야. 모든 회사에 갖고 있는 문제지. 왜? 이유는 한 가지다. 리커전을 수행한 애가 코리커전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응?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클라이언트 하는 애들이 제이슨을 설계해서 백엔드한테 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의 사정, 즉 리커전 되어 있는 모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엉망진창이 되겠지. 데이터베이스로 이걸 만들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충돌이 대부분 회사의 문제입니다. 물론 제일 베스트는 둘 다 하는 인재들이 키워나는 거지만 안 된다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안 되는 이유를 캐치했으면 그 사이에 조율할 때 본인의 실력이 높아져요. 아, 이쪽엔 리커전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코리커전을 전개할 때는 이런 필터층을 두고서 문제를 정리해 놔야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기에 리커전 사정이 들어오면 코리커전 사정으로 번역하는 번역기가 무조건 하나 단단하게 있어. 우리는 여기서 번역된 것만 가지고 코리커전 할 거야. 이 정책을 굉장히 단단하게 세우시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럼 이 번역기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브라우저 안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백엔드 서버가 있고 여기에 노드 서버가 있어서 예쁜 걸로 프론트한테 줘도 되고 이게 위치할 곳은 다양한 군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위치는 제가 말한 대로 노드가 생긴 이후 프론트엔드 팀이 노드 서버를 들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백엔드 서버를 노드가 받아서 노드가 프론트 사양 입맛에 맞게 조율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 노드 만지는 백엔드 애들은 뭐 하는 거죠? 리커전, 코리커전 번역할 줄 아는 애들이. 이 포지션이 없다가 많은 회사에 생기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필터층을 클라이언트까지 내려버리면 클라이언트 중복적으로 이 필터 정책이 들어가면서 중복 방지도 안 되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있는 페이지보다 독립적으로 이 가운데 층에다 두는 경우가 많고 이러면 이 노드 서버는 무한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엔드 소스로부터 예쁘게 코리커전용을 필터를 해서 오는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채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어차피 백엔드 애들은 썩었다는 거야. 더 이상 코리커전은 이게 안 돼. 걔네들 머리가 이제 끝난 거야. 리커전을 넘어간 거지 걔네들은.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얘네들한테 야 뷰가 이렇게 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쉐이핑했으라는 얘기 안 통한다는 거야. 여기 가운데 둔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 많이 먹었나? 어쨌든 앞으로의 경력이 뭘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양쪽 다 트레이닝 하시고 코리커전도 무시하지 않는 인재로 가시길 바라서 이 스터디를 기획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